네, 안녕하세요. 박상민입니다. 진짜 트립 가고 싶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트립을 가든 말든, 사장님이 훗날 생각해 봤을 때, 사장님 인생에서, 달성을 만약에 못 하더라도 가장 기억 남는 순간, 그런 순간들은요, 결과를 냈을 때도 그런 순간이 오고요, 결과를 못 냈을 때도 자기가 진짜였다라면 그 순간이 와요. 요즘에 20대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기능 올림픽을 나가기 위한 수능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한테 정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3번, 막 2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점수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학교에서 잘리니까 가르쳐 줬던 것 뿐이니까 100점은 아니더라도 잘리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저는 기능 올림픽이 저한테는 수능 못지않는 저의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박상준 사장님은 금메달을 땄고 저는 못 따더라도 왜 둘이 술을 먹으면 주얼리 얘기했을 때 기분이 좋냐면 몰입했던 시간들. 결과가 안 나왔어도 내 청춘을 바치면서 내가 진짜 진지하게 임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술안주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박상준 사장님처럼 금메달을 따는 게 발리에 가는 거라면 못 가더라도 사장님이 분명히 남는 게 이 공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게임을 할 때도 어떤 첫사랑에 미쳐볼 때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도 그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갔을 때 그 쾌락 중추가 열리는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어요? 시간이 막 삭제돼.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하루에 5명의 미팅이 있었는데 한 명 끝나면 너무 열정적으로 미팅하니까 단내가 나는데 힘들다. 한 명 또 오잖아요. 갑자기 에너지가 막 올라가가지고 또 하면 나의 2시간이 없어져. 그러면 5명 만나면 10시간이 없어지는데 힘들면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또 맥주가 먹고 싶고 소주가 먹고 싶고 또 꿈 얘기하고 싶어서 또 먹다 보면 새벽이야. 그럼 다음날 또 모닝스쿨이 있어. 또 가면 또 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 그러면서 코피를 흘릴 때 저는 완전히 제 자존감이 확 올라갔어요. 미쳤다. 다른 사람은 고등학교 때 수능 볼 때 이런 코피가 나왔는데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코피가 나오는 거야. 난 주얼리 할 때도 코피는 안 났던 것 같은데 뉴스킨 하면서 코피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제 자신이 처량해 보이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뭐 30만 원, 70만 원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금융치료를 받아야 사람들이 올라간다. 아니죠. 그럼 저는 금융치료를 4년 동안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재밌게 했을까? 이 일을 뉴스킨이라는 3글자를 사랑하고 트윈즈라는 이글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니까 여기 안에서 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윤서영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뉴스킨 하면서 여러 어떤 구간에서 저를 리크루팅 하려고 했겠죠. 대표적인 데가 전 뉴스킨, 주얼리였겠죠. 주얼리에서 야 네가 그동안 7년 동안 한 게 있는데 내 친구들도 만나면 너 주얼리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왜? 완전히 뉴스킨이 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계속 뜨거워졌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 알에서 부활이 되는 거지. 사장님, 새가 알을 낳는데 차가우면 그 알에서 아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산모 배는 차가워야 따뜻해요. 그러니까 언제 따뜻해져요? 화가 날 때, 열받을 때. 그 4년 동안의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 저한테 쌓인 거죠. 그래서 이를 물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금융치료를 받아야지 저희가. 그럼 또 금융치료가 없어지면. 주면. 세상에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금융치료는 지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돈이 따라 붙습니다. 표정에 써 있어요. 이 일을 즐기는 사람과 이 일을 권리소득 사람 한 명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붙냐면 자기 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붙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고 우리 사업에 대한 본질. 자,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진짜 아무것도 나쁜 성분 없는 거 주는 게 우리 좋은 일한 거예요? 나쁜 일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건강, 다이어트. 솔직히 티얼라인 T로 애 임신 안 됐는데 임신 사례들 겁나 많이 나왔죠. 좋은 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최근에 임나희 사장님도 자기 소비자 한 명 중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둘이 살다가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무료해져가지고 우리 애기 한 명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정말 병원에 가서 별짓을 해도 애기가 안 나와. 그러면서 임나희 사장님한테 TRT 그거를 조사해보니까 그거 애기 나오는 사례가 많다더니 진짜냐 했는데 우리 에이스 안에서도 되게 많거든요. 그 사례가. 그래서 줬더니 몇 억을 줘서라도 하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친구가 임신이 됐어요. 임나희 사장님이 좋은 일 한 거예요? 완전 좋은 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만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이 시국에 내가 어떤 권리소득, 비활동소득을 얻게 하면서 진짜 자기 꿈을 찾게 해주는 그 여정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본질적으로 쌓여있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게 무섭지 않고요. 자기가 그게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왜 저런 확신이 저렇게 차 있지? 뭘 본 거지? 내가 지금 뭘 채워 넣어야 되지? 라고 사람을 만나보면서 그걸 깨우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가면 몸 좋은 사람도 있지만 뚱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몸 좋은 사람 보고 뭘 배워요? 대박이다. 끝점을 보는 거고요. 뚱뚱한 사람 보면 저 사람 한 달 뒤에 어떻게 될까? 와, 저 또 정말 노력한다. 대단하다. 현장에 있구나. 현장에 있구나. 그 다음에 몸을 만드니까 돈을 버는구나. 뚱뚱하니까 몸을 만들어가는구나. 몸이 만들어지니까 돈을 버는구나. 우리도 비포 애프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뚱뚱하시고 피부 안 좋은 사람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스템은 헬스장이에요. 헬스장을 가면요, 다 살 빠지나요? 헬스장을 가면요, 다 근육이 붙나요? 헬스장 맨날 가는데 안 붙은 사람들 있는데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가 뛰어야 돼요? 남이 뛰어야 돼요? 자기가 뛰어야 돼요? PT가 운동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됩니까? 네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안 하고 운동화까지는 열심히 신었는데 안 움직입니다. 거기서 인스타를 합니다. 거울 보면서 자꾸 자기는 안 빠졌지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아주 이쁜 얼굴을 만듭니다. 그런 것을 헬스장이 사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은 뛰는 겁니다. 헬스장은 어려운 겁니다. 헬스장에서 땀이 나야 됩니다. 헬스장에서는 너무 근육이 붙을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뉴스킨 뭡니까? 여기 시스템에 나오면 뭐 갑자기 없었던 파트너가 생기고 갑자기 볼륨이 높아지고 갑자기 사장님이 원하는 발리로 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시스템은 헬스장이고 다 같이 뛸 때 사장님들이 여기 있을 때 같이 사람을 만나는 양이 사장님이 근력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시스템에 나왔는데 왜 저는 성과가 없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기 스스로 이제는 정답을 찾은 겁니다. 아, 시스템은 나오는데 안 만나는구나. 안 만나는구나. 나는 진짜 영어권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달에 단어를 외우지 않는구나. 나의 사랑은 구라였구나. 내 목표치를 낮추든지 아니면 내 하우트를 바꾸든지 무언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받으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은 헬스장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직접 뛰는 헬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뛰어주면 걔가 살 빠집니다. 걔가 근육 붙어요. 사장님은 언제까지나 현장에서 사람 못 만나고 계속 인스타에서 뭔가를 손으로 줄이고 있을 겁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는 애들 많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달라요. 제가 그거 주면요 집에서 해드릴게요, 포스팅. 근데 진짜 만났더니 서로 못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곰곰이 몇박 며칠을 한번 적어봤어요. 어떤 루트로 우리가 해야지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적어봤어요. 무조건 액션과 교육밖에 없습니다. 액션하고 그 액션을 교육시키는 일. 액션하고 교육시키는 일. 이론을 교육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액션을 교육시키는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 밸런스가 깨지면 작살납니다. 액션을 했는데 교육 안 시켜 지 혼자 계속 액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을 가지고 가리킨다? 조직이 움직여지지 않고 가분수 덩어리가 됩니다. 아는 건 많은데 그 있잖아 예전에 수염 일어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 꼰대라고 합니다. 자기가 무조건 해본 거를 교육시키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어떤 부분들을 좀 원하고 있냐면요. 3000 볼륨에 대한 정복입니다.
내가 내 대리점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만나는 양을 극대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양을 극대화시키면요, 반드시 노하우가 쌓입니다. 사장님, 여자 많이 만난 사람이 결혼 잘할까요? 한 번도 안 만나본 수뇌부가 결혼했을 때 퍼센트적으로 누가 더 결혼 생활 잘할까요? 많이 만나봐야 돼요. 많이 만나봐야 돼요. 사업은 결혼이랑 비슷합니다. 사람 많이 만나봐야 이 친구가 험담을 잘하는 사람인지 이 친구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장님 지금은요, 한 명이 막 파트너로 뭐 소중하니까 막 담아내죠. 저도 예전에요, 한 30명까지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한 명이 20몇 명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면 다 좋은 거야. 너 인간이지? 들어와. 우리 조직 들어와. 인간이지? 사람이지? 들어와. 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뒤에서 쏙닥쏙닥해서 다 없었어요. 그러면서 느꼈죠. 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보자. 한 번 만들었는데 두 번 못 만드냐. 한 번,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보자. 막 이러면서 막 갔던 추억들이 있거든요. 자, 노하우를 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뉴스킨 제품 허벌나게 많아요. 완전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배운다면 사장님은 다 배울 때 또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또 배울 때 신제품이 나옵니다. 사장님이 뒤처집니다. 절대 안 돼요. 사장님 제발 부탁인데 오늘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이 TR 외친다고 TR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갈바니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스스로가 가장 떨렸던 제품, 사장님 스스로가 난 이 제품이면 밤을 새서 얘기해도 재밌다, 내가 스스로 느껴봤을 때 이건 난 너무 느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시는 게 저는 최고의 이 비즈니스를 대문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제품군 많지만요, 그 제품군 그 사람한테 다 안 넣어도 돼요. 사장님이 진짜 갈바닉에 미쳐있으면 갈바닉만 들어가도 돼요. 갈바닉 하나 가지고도 네트워크 회사 만들어버립니다. G3 하나 가지고도 네트워크 회사를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제품이 너무 많아도 공부하다 끝나요. 영어만 배우세요. 왜 영어 배우면서 독일어를 배웁니까? 왜 아프리카 언어까지 배우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다시 조사 한번 해볼게요. 저는 TR9T가 제일 떨린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친구들은 TR9T만 봐주십시오. 웰스파이어가 나는 좀 좋더라고. 이 친구들은 웰스파만 잡으면 돼요. 저도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어떻게 갔냐면 저는 기초 제품이랑 갈바닉으로 갔어요. 저는 다른 거 전 양자기 할지도 몰라요. 양자가 뭐야 대체? 몰라요. 전 완전히 그때 내가 잡았던 건 기초 제품과 갈바닉 60만 원 세트로 저 완전 시트 쳐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신제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봤어요. 그거 나만 쓰면 되지. 근데 내 조직에서 그걸 떨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에 미치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제품에 미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뉴스킨 전 제품에 미칠 생각하지 말고 사장님이 진짜 좋아하는 제품군을 사장님 걸 묶어라.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걸로 데모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는 2363이 나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진짜 이랬어요. 이제는 뉴스킨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너무 커졌는데 사람을 만날 구간이 없는 거야. 이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카카오 스토리로 미래를 조금은 예측했던 것 같아요. 미쳤다. 내 지인은 미스트 하나를 사달라고 하고 사줬더니 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스트로 나 얼마 남았지? 그럼 내가 술을 산다면 안 파는 게 낫구나.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애들은요, 뭔가 사주면서 생색내더라고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가 갈바닉 하는 걸 딱 올려놨더니 그거 뭐예요? 진짜 사장님처럼 물각 나요? 그 밑에 적은 글처럼 돼요? 나 한 번도 안 봤는데. 예, 되죠. 안 되는데 왜 올렸을까요? 아니, 안 살 줄 알고 좀 약간 차갑게 돼 있어요. 얼마예요? 내 친구랑 대화해가지고 미스트 하나 팔기도 내 진짜 힘들었는데 갈바닉 이게 얼마예요? 그 몇십만 입니다 얘기했더니 계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계좌 줬어요. 돈이 들어왔죠? 그때부터 꼭 맞았어요. 미쳤다. 뭐지? 이거는 친구라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많구나. 내가 내 친구들을 너무 괴롭혔구나. 아니, 소주 싫어하는 사람한테 계속 술 먹이면 좋아요 안 줘요? 성공하기 싫은 사람한테 계속 성공 얘기하면 좋아요 안 줘요? 피부 좋아지기 싫은 사람한테 계속 피부 얘기하면 좋아요 안 줘요? 내가 그 짓거리를 했구나. 근데 인터넷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마파를 시작합니다.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면 제 채널과 한번 마파를 해주세요. 이게 그냥 저의 처음에 친구를 늘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로 500명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1000명이 안 돼서 500이 그거였거든요. 풀이었거든요. 500을 다 한 다음에 그 500이랑 일주일에 한 번 아침 인사 다 돌렸어요. 그러면서 저랑 소통 안 되는 사람, 왜냐면 지금 이제 친구 늘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 500명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랑 소통 안 되는 사람 다 잘라. 그럼 일주일에 하는 게 뭐냐? 한 100몇 명 잘라. 일주일 동안 100명을 다시 늘려. 그러면서 이 500을 완전히 탄탄한 내 소비자망으로 만들겠다. 이게 저에 대한 카카오 스토리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1000명까지 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500명 가지고 비리됐거든요. 제가 티멜리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된 거고, 저는 카카오 스토리 때 500명 안에서 근데 그 500명이 아니라 계속 제가 뜯어내고 다시 만들고 뜯어내고 다시 만들었으니까 한 2000명 정도? 지금 여기 보면 팔로우 2000명 정도 다 넘었을 것 같아요. 2000명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친구분들은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한테 아침 인사 하나요? 안 할 거예요, 대부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명단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노출을 하면 다른 사람은 내 글씨를 볼까봐 일부러 메시지로 아침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밑에다가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영 같은 사람이 나오죠. 씹더라도 계속 보내잖아요. 왜? 난 남자는 리크루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이미지가 괜찮지? 놓치고 싶지 않다.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진 4대깔만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와 보니까 CEO? 자기 지금 뭔가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CEO? 근데 선생님 와보니까 4층 와보니까 문을 보는 순간 잘못된 CEO? 해가지고 언제 도망갈까 하다가 저도 느낌이 안 좋아서 점심 먹으러 가자. 그 점심 먹으면서 서로 마이스토리를 하면서 그 마이스토리가 지금까지의 연이 된 거예요. 그 마이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아팠구나. 이 친구가 배신당했구나. 친구한테 그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이 친구한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김수영 강사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는 게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때 그 순간이 뭔가를 줘요. 세종대학교 하필이면 김수영 강사를 뉴스킨에서 초대를 한 거야. 제 스폰서인 강하은 사장님 붙여줬을 때 너무 뚱뚱하고 좀 터프하고 파괴적이니까 첫날 대화하면서 도망갔거든요. 김지현이 모니스쿨 내일부터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연락 끊었거든요. 왜냐면 강하은 사장님이 처음 보자마자 성공하고 싶으면 모니스쿨 나와야 돼 해가지고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진짜 처음 만난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김지현은 그때 쫄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끝나고 김재산 보내고 강하은 사람 찾아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비즈니스.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나? 김수영 강사가 왔을 때 제가 장문으로 김지현한테 카톡을 합니다. 지금 너 예전에 나랑 밥 먹을 때 이랬잖아. 너 스토리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진짜 김수영 강사가 온대. 근데 두 번째 강의가 뉴스킨이야. 그럼 너 첫 번째 강의 듣고 가라. 너 힐링하고 가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다단계 아니에요? 거기에 김수영이 왜 와요? 세종대학교에 사는데 내가 너 묶을 수 있니? 세종대학교에서 해. 이상한 데 아니야. 포스터 줄게. 줬어요. 진짜 믿어도 되니? 그럼 예전에 그 뚱뚱하신 분 오니? 안 와. 절대 안 만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대학교에 딱 온 거예요. 근데 진짜 김수영이 딱 뜬 거야. 근데 전 뭘 잘했냐? 앞자리 무조건 앞자리. 그때 앞자리 다 티메리트 100만 장, 500만 장자였어. 근데 보니까 두 군데 한 군데가 비어 있더라고. 김지현한테 앞으로 가라. 그래서 앞자리 앉은 거예요. 근데 김수영 강사가 막 강의하다가 그때 제목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였거든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근데 갑자기 내 파트너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설마 내 미래 파트너한테 마이크를 했는데 김지현한테 딱 그 뒤에서 미쳤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근데 김지현이 건물주입니다. 딱 이게 된 거예요.
이 새끼 뭐 나한테는 꿈이 없대. 갑자기 대중 앞이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너 딱 죽었어. 해가지고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이제 내가 만나서 잘 들었냐? 아, 너무 잘 들었대. 이제 가라. 또. 근데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듣고 가도 될까요? 그래? 왜? 너 듣긴 싫잖아. 아니, 그러니까 온 김에. 그래. 그럼 온 김에 또 앞자리 앉죠. 또 앞자리 앉혀서 이제 들었지. 뒤에서 서진수. 이런 거 있잖아. 원래 강사들한테 바라는 거 있잖아. 서진수.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가요 했더니 저랑 그때 밥 먹을 때 보상 풀었던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 그럼 선동으로 가자. 선물. 이래 가는 거죠. 야, 이제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그때 보상을 풀면서 왜 그 분이 모닝스쿨을 나오게 했는지 역사를 풀어주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하면서 그때 이후로 저랑 1년 반을 만나랍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 오늘 뭐 이거 진짜 진도 나가려면 1시간 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의 틱톡,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떤 채널이 가더라도 제발 부탁할게요. 어떻게 오늘 나와 똑같은 열정으로 사람을 한 명 만날 거 100명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명을 10명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 아닌 10명, 100명, 1000명을 만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오프라인이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채널 여러 가지 있으면 그런 걸 연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장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어차피 10명 만났을 때 1명 이해하게 된다면 100명을 하루에 100명한테 아는 뉴스킨의 본질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면 100명 중에 하루에 몇 명 남는 거야? 한 달에?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터프하게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사장님이 궁금해야 되는 게 내 파트너도 3천을 정복하려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미친 듯이 사람 많이 만난 사람들은 파트너한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킬 수 있어요. 예전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동안방만 집어넣고 지가 가르칠 게 없으니까 과외를 못하는 거예요. 과외가 뭐냐면 앉아서 대화하는 겁니다. 앉아서 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대본을 점검 한번 해주는 거죠. 자기가 대본 못 해보니까 점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하면서 시트에 넣어가지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파괴적인 정신은 버리십시오. 자, 3.3에 넣기만 하면 정말 3.3이 됩니까? 3.3에 넣고 거기 있는 이론과 여러 가지 침묵과 여러 가지 분위기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그 친구와 함께 계속 체킹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때 감사함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 스폰서가, 내 후원자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와의 추억이 쌓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할 몫이 있고 엄마가 할 몫이 있는 거죠.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으면 엄마는 집에서 안아주면 되는 거고. 맞죠? 근데 1대1로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희망과 여러 가지 비전을 통해서 그 친구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스폰서를 만나기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또 어떤 사람은 그 스폰서만 만나면 에너지가 올라갑니까? 에너지 관리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순간 반딧불이 빛이 없어지는 순간 반딧불이 아닌 것처럼 우리 네트워크도 에너지가 없어지는 순간 네트워크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비전과 희망이 막 넘쳐 흘러나셔야 돼요. 자, 리크루팅을 잘하려면요, 보상을 갖고 놀 줄 아셔야 됩니다. 전 깜짝 놀라는 게요, 정말 어느 정도 직급자가 돼도 몇 년이 지나도 아직 보상과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다운들은 보상과 행정을 다 모를 수밖에 없죠. 양한나 사장님처럼 전장훈 사장님처럼 완전히 행정 빠꾸미처럼 되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보상을 그 사람에 맞게끔 풀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투잡인데요, 200 벌고 싶어요. 200 벌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저는 사장님처럼 월 1000을 꿈꾸고 월 1억을 꿈꿔요. 그럼 월 1000과 월 1억을 보상을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30만 원만 벌어도 돼. 그럼 30만 원에 대한 보상을 만지작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상을 그냥 이론으로 배우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보상이 이해가 된 게 아니고 자기께 된 게 아닌 거죠. 보상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 사업이 안 떨릴래야 안 떨릴 수가 없습니다.
전 보상을 풀면서 대중 앞에 풀면서 제가 스스로 더 뜨거웠어요. 미쳤다. 보상을 풀면서 그렇게 재밌더라고 저는. 자, 대상자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대상자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데 후원자를 만났는데 후원자가 얘기를 다 듣고 보상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생을 그려줄 때 그 사람 어떨 때 리쿠팅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것밖에 그려지지 못했는데 왜 내 스폰서는 이렇게 잘 그려주지 나를? 미쳤네? 되게 현실화 있게 풀어주네? 이 사람 믿고 가면 그렇게 되겠네? 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리쿠팅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요. 제가 말했죠. 어떤 스폰서가 되지 말라고 하냐면요. 설탕물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설탕물이 뭐예요? 탄소의 기포가 다 빠지면 누가 먹습니까? 내가 돈 주고 샀어도 안 먹죠. 설탕물이니까. 근데 바로 딴 소리 나는 그 콜라는 먹고 싶어요. 그런 스폰서가 줘요? 아니면 설탕물이 줘요? 그럼 사람들은 설탕물을 좋아할까요? 소리 나는 걸 좋아할까요? 이 뭐예요? 초심이죠. 진짜 발리를 갈 것 같은 눈빛이죠. 이 사람은 갈 것 같은 거죠. 이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 내 속에 얹혀있는 게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면 사실 뉴스킨 성공 안 하고 싶어도 성공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를 만났는데 설탕물을 자꾸 먹고 당뇨병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시기 한 거예요. 자, 뭐예요? 조직을 만들려면 뜨거운 가슴으로 문화를 만들어. 저는 뭐냐면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100만 장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를 만나봐도 저는 질문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현장에 돌아가시면 뭐 열심히 하실 거예요? 사장님 현장에 있을 때 뭐 잘하셨어요? 2가지. 사장님은 뭘 보완하실 거예요? 다시 만약에 뉴스킨 조직을 만든다면. 사장님은 그때 뭘 잘하셨어요? 2가지예요. 그러면 아직 트윈즈는 사이즈가 그분들보다 작기 때문에 그분들 거를 저는 아직 조직에 그런 문제가 안 터져도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이거 조심하자. 왜 그런 사건 있고 나서 상처받고 만드냐. 미리 만들자. 미리 보완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 있는 조직장들이 그런 하나하나 잘 따라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지금 트윈즈 조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장님이 2세대, 3세대, 4세대가 되면서 더 친해지고 끈끈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타심 있는 조직을 만들 수만 있으면 사장님은 아이폰도 5세대, 6세대가 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듯이 우리 트윈지도 그런 업그레이드, 그런 디벨롭이 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요즘에 지금 세대에 들어오는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내가 있었을 때 있었던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지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리더가 되려면 이런 정신을 갖고 하자. 하우투는 바뀔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주판 두들겼다고 우리도 지금 컴퓨터 쓰지 말고 주판 두들겨야 돼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요. 대화만 하면요. AI가 다 해준다며. 그럼 AI 안 쓸 거예요? 도태되는 거잖아요. 쓸 거잖아요. 그건 하우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건 내 정체성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이 정체성이잖아요. 이 본질만 안 흐트러지고 하우투는 세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How to는 늘 바뀝니다. 근데 뭐예요? 책도 How to 강의는 그 세대, 그 시대 때만 읽어요. 특히 어떤 책, 김미경의 리부트. 5년 뒤에 리부트 읽어요? 리부팅이 벌써 됐는데? 아니죠? 주판하고는 주판 책 읽어요? 아니요. 안 읽죠. 그럼 뭘 읽냐면 인간관계론, 리더십 불면의 법칙 이런 거는요 1000년 전 성경책, 불교책 이런 거 있죠. 그 인간에 대한 책인 거잖아요. 그 책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계속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트윈즈 그룹은요 신념이 가득한, 신념은 변하지 않되 하우투는 변화무쌍한 조직을 만들고 싶다. 이게 그냥 제 요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조직을 확장하려면요, 비전에서 비전을 끝나라. 뭐냐면요, 사람 만나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전이 떨어져 버립니다. 비전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에 데리고 가지도 마세요. 뭐냐면, 내 스폰서를 만났는데 나는 더 심플해지거나 열정이 받는다. 그 스폰서 만나십시오. 근데 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가가지고 자꾸 난 에너지 떨어지고 자꾸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굳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왜? 성공하려고 왔잖아요.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정자 그림 다시 한번 내가 올려줘야 되나? 정자 그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전 세계 1등이 아니라 진짜 우주 최강 1등인 거잖아요. 근데 그 1등이 아닌 사람이랑 놀지 마시라는 거예요. 1등은 1등끼리 대화하세요. 잘 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자리에서 잘 되고 싶은 사람과 대화해야 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사고가 올라갑니다. 아니면 자꾸 파괴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맞지 않나요? 뉴스킨 성공하려면 다 있지 않나요? 나부터 정복한다. 정복한 걸 가리킨다. 리크루팅 당하려면 보상을 핸들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핸들링한 걸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문화를 만들어서 비전을 확장시켜. 이게 끝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부터 잘 돼야죠. 여기부터 잘 돼야죠. 트릭? 이 밑에 나중 문제. 여기까지만 해결돼도 트릭은 다 갑니다. 제일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거를 오락처럼 하셔야 돼요. 오락처럼. 자꾸 빨리 이러잖아요. 이거 내가 뽕쟁이 그룹 되는 거예요. 뽕 마약 한 대 맞자. 그러니까 이거 1년마다 트립 있을 때마다 야, 주사 한 대 맞힐까? 건강검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뽕쟁이 그룹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뉴스킨 자체가 재밌어야 되고요. 트윈지 그룹에서 여기 있는 형제라인과 도움을 하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요, 발리는 진짜 내가 맹세하고 얘기할게요. 저는 한 번도 여기서 제가 트립 제일 많이 갔죠?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줄게요. 발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재미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대식 끝나고 이 통 문화를요, 굉장히 리더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뭔가 목표, 차가운 문화가 아니라 재밌는 거. 재밌게 이 짹짹이 방을 통해서 리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되게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구든 들어와라. 재밌게 하자. 재밌게. 예전에 박상준 사장님이 참 저한테 뭘 잘했냐면 중독을 잘 시켰어요. 중독을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처음에? 저랑 같이 어떤 막 오락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너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한번 도와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안 해. 관심 없어. 안 해. 진짜 한번 해봐. 진짜 장난. 근데 딱 앉잖아요. 와 진짜. 야, 나 한 달 만에 느낀 거 너 하루 만에 느꼈어. 야, 나 원래 이거 아이템 안 돼. 너 바로 나. 너는 완전 성장해. 너 복 받은 캐릭터. 이거지 장난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칭찬 받으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중독되잖아요. 뭐 가르쳐 달라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도 바쁘니까. 자기 게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왜 안 가르쳐 줘? 야, 그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봐봐요. 내가 중독이 안 됐으면요. 어이가 없네. 나 오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래놓고 안 그래? 나 안 해. 이거는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이 게임이 재미를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잖아요? 그래, 너 네 거 해. 네 거. 자기가 스스로 하다 봅니다. 자기가 더 전문가가 돼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좋은 중독이에요. 지금 오락 중독은 나쁜 거지만 그렇게 오락처럼 뉴스킨의 재미를 느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막 저녁에 생각하지 마시오. 뉴스킨을. 계속 생각나는데 어떡하냐 이게. 그게 정말 오락처럼 막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4년 동안 진짜 금융치료 한 번도 안 받아봐도 너무 재밌게 막 상상이 자꾸 생각나고 30만 원 버는 사람이 막 월천 보상을 풀면서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나한테 통장 깔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확신 없을 때나 그런 생각 들었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요 저한테 한 번도 어떤 사람이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통장을 까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나왔어. 근데 진짜 통장 까줬어. 평생 스폰서를 해주겠대. 내 옆에 없어. 통장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통장은 내 거죠. 그거랑 똑같다며. 검사가 됐어. 검사 자격증 보여주세요. 그럼 검사 될 수 있어요? 내 통장은 내 거예요. 네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 통장 보면 걔가 확신 가져야 돼요? 왜 검사를 보면 확신 가져야 되죠? 너가 밑바닥부터 할 수 있냐 이거지. 너가 해야지. 내 통장은 내 거예요. 맞죠? 통장으로 리크루팅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으로 리크루팅하면 조규철 사장님은 전 국민이 다 조규철 일대로 들어가야 돼. 맞아요. 지금 일단 절대 안 만들 거래요. 왠지 아세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난 멋있는 리더예요. 만들 수 있지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든다는 거예요.
박석범 사장님도 절대 안 만들 거래요.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무 멋있다. 그러면 제가 책임질게요. 저한테 주세요. 어디 갈 때마다 상용아 네가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오토바이 타러 갈 때도 뉴스키랍니다. 뉴스키랍니다. 어디 취미생활 때 뉴스키랍니다. 상용아 얘기했어? 얘기했어. 제가 다 갖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서포터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라인이 될 거니에요. 스폰서랑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왜? 스폰서가 명단으로 가져갈까요? 파트너 명단으로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스폰서는 파트너가 그런 모임거리를 많이 만들어도 좋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뭐 YBM인가 IBM인가 뭐예요? BNI. 그 모임에 이제 들어가서 저가 이제 한번 해보면서 내 파트너들과 그런 모임 몇 군데를 제가 같이 가주면 거기 있는 명단을 같이 파주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가야 돼요. 미치겠어요. 완전 모닝스쿨보다 더 심해. 그런데도 인도 무역은 그런 큰 사람들 주변에 있겠구나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정말 재밌게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투인즈 옛날 리더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때 사장님들은 진짜 금융치료 받아서 지금까지 버텼습니까? 그때가 재밌었습니까? 그때가 재밌는 건 우리가 말로 뛴 게 아니라 액션으로 뛰었고 서로 땀냄새 나면서 끝나고 맥주 한잔 먹었던 희망과 열정과 에너지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힘들어진 이유가 금융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어디 가면 금융 바로 옵니까? 내가 금융이 나한테 올 수 있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자, 저한테 그날 이유가 있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눈물이 저를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반지하 사는데 저희 어머님이 분명히 루비가 되면 트립을 가면 루비가 되면 인생 바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하에서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루비가 됐을 때 한국 컨벤션에서 크리스탈 갈바닉까지 받았어요. 갈바닉의 본사의 보석을 다 박아줬어. 그 크리스탈 갈바닉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걸 봤는데 그 옆 사람들이 자꾸 티업해줘. 너네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와 우리 어머님이 진짜 가문을 바꾸셨구나. 그래서 내가 뒤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흔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컨벤션에서만 겁나 화려했지 집에 오니까 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있으면 반지하가 탈출되겠지. 계속 반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저녁에도 안 들어와. 자꾸 저녁마다 어디 가지? 근데 옛날 할머니들 보면 유교 사상에 쩔어 있잖아요. 여자가 말이야 9시 10시면 되면 집에 들어와야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계속 그거 듣고 우리 어머니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 듣고 이 집이요 완전히 해피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해피. 수웅이는 그때 이 새끼 그때 롤에 중독된 것 같아. 아무도 집에서 봐줄 수 없으니까 걔 친구는 롤이야. 그 집에 오면 빨리 꺼서 자는 척해. 근데 우리 다 알잖아. 맨날 얘기해. 수웅아 게임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이왕 될 거면 프로게이머 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뉴스킨 교육 안 배웠으면 엎드려 뻗쳐해서 조졌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옛날에 내 꿈이 많아가지고 나 엄청 맞았거든요. 미쳤냐? 근데 지금 대들죠. 그때 날 내버려두지. 나 그럼 내 웹툰에서 1위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아?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때 당시 만화하면 막 진짜 일진들이 막 깡패들이 가갖고 막 짜장면 먹는데 막 그런 대로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게임 봐보세요. 패커 같은 인간이 나오니까 이제는 돈 벌면 부모님이 애들 앞에요. 우리 아들 뭐 먹을래? 과일 깎아주고 게임 방해되니까 나갈게. 이렇게 나가. 왜? 돈을 버는 게임이니까. 근데 옛날 게임, 어른들이라는 게임은 중독자들. 커서 뭐가 되려고. 뭘 뭐가 돼? 페이커가 되지. 엄청나고만 지금 제우스가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근데 밥만 내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 괴롭히고 저를.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데 하다가 저한테 걸린 거죠. 이렇게 걸린 거죠. 투잡을 하고 있다.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앉아보십시오. 엄마 진짜 루비가 맞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내 라인인데 저만 있습니다. 3명 어디 갔습니까? 엄마 루비 맞습니까? 루비가 되면 진짜 바뀌는 게 맞습니까?
시널러지 까십시오. 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문 바꿀 수 있는 일이 뉴스킨 말고 다른 게 있으면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엄마 그거 할게. 엄마 몸 파는 거 빼놓고 다 할게. 다 할 수 있어. 아들아 다 할게.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눈물이 막 하늘에서 내리는 소나기처럼 떨어집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가 진짜 야비한 새끼구나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를 믿고 왔지만 내가 잘 됐으면 이런 일 없지만 나도 힘드니까 이거를 풀고 싶구나. 이거를 친구들한테 풀 수는 없고 그냥 엄마한테 그냥 내 스폰서라는 그 이유 하나만 때려 부었구나. 근데 그만두자고 얘기할 때 화가 더 나는 거죠. 날 잡아줘야지. 그만두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저게 완전 사이코패스인 거죠. 하자고 해도 지랄 안 하자고 해도 지랄 이 새끼 뭘 원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 잠깐 기다리시오. 막 돈도 없으니까 슈퍼마켓 가고 막 막걸리 소주 맥주 이걸 다 사갖고 엄마 먹고 죽자. 왜 죽는 의미가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 진짜 어머니 오른팔에 내가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한 번도 안 뺏깁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엄마 때문에 시스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 나가는 이유 제가 스스로 찾고 제가 자발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그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닝스쿨 나갈 때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갑니다. 그래서 서로 새벽에 나가서 9시까지 그 선릉 시스템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투인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둘이서 사무실을 냈는데 조민지 사장님 쪽은 직급자들이 많아가지고 다 거치는데 우리 둘이는 너무 재밌던 사건이 커미션 들어오면 사무실로 다 나갑니다. 근데 그걸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했는데 명단이 없었던 사람이 이런 SNS 매체가 나왔을 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사장님도 지금 여기 오자마자 SNS 가리키죠. 간자라는 없죠. 이런 매체 다 빼놓고도 사장님 성공한다 그러면 솔직히 지인 아니면 콜드밖에 없을 겁니다. 해보십시오. 1년 동안. 그 다음에 SNS를 주어지면 그 사람은 오락처럼 해버립니다. 게임처럼 해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채널이 어딨냐고 해버립니다. 저한테 왔던 SNS는 그렇게 느껴진 거죠. 미친 듯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와이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김범준 같은 파트너도 없었고 근데 맨날 김범준 정영목만 들으니까 SNS를 하면서 오늘 나랑 만나는 사람이 김범준이면 어떡하지? 오늘 나랑 만나는 사람이 내 와이프가 되려나? 이거는 솔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비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와이프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부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솔로 싱글인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오락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하는 거예요.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 잡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좋으니까 실은 그때 박시영 사장 나한테 사장님한테 은근히 계속 사장님한테 가는 것 같아. 그때 엄민석도 나도 사장님 왜 이렇게 자꾸 미인들만 와요? 아 몰라 그냥 뭐 내가 잘생겼나 보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1년 제대로 미쳐가지고 정말 6개월 만에 억대 원봉 들어간 거예요. 사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리 좋죠. 근데 우리 투인즈는 몰입으로 바꿔보자. 몰입했던 그 순간은 사장님은 분명히 어른이 돼서 지금부터 5년 뒤, 10년 뒤에 이 시간을 술안주로 분명히 할 거라고 난 무조건 의심하지 않아요. 무조건 확신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뜨겁지 않았던 사람은 10년 뒤에 여기 있는 게 안주거리가 절대 될 수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근데 여기 미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사장님 다운들한테 사장님 과거 얘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지금 2024년도만 얘기할 거야 아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발표하고 강의하는 거였어요. 한 번은 일산에 갔는데 일산에 진짜 재밌는 게 김도훈 사장님이 2년 동안 새로운 사람 강사 한 번도 안 부르고 자기가 혼자 다 강의합니다. 목소리 톤이 어떻습니까? 다 잡니다. 지금 내 목소리 톤 가지고도 몇 분을 주무시는데 거진 반절 이상이 잡니다. 근데 거기서 윤소영 사장님이 자기 파트너가 저니까 뭐 좋은 사례 있으면 발표하세요 라고 할 때 저를 팍 민 거예요. 그러면 사람 이렇게 조용한데 나 혼자 이러니까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얼굴 빨개지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밀면 뉴스킨 이거 보고 다 끝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발표가 너무 싫어서. 근데 너무 그 정도로 싫어 난 발표가.
근데 파트너가 한 명 붙었거든요. 나보다 더 발표하기 싫은 애가 붙은 거예요. 아, 성공하려면 자꾸 그날이요 발표도 해야 되고, 이게 나대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얘 절대 안 하겠구나.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책 잘 읽고 책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책을 싫어하는데 성공하고 싶어서 책 읽는 사람. 콜드를 못해도 성공하고 싶어서 콜드 하는 사람. 원래 못해도 원래 그 기질이 없어 성공하려고 그 기질을 만드는 사람을 성장형 리더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잘했던 것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저는 확정이 됐고요. 한 번은 강병훈 사장님이랑 랠리 강의를 끝나고 강병훈 사장님이 그때 포르쉐인가? 뭘 이렇게 뽑았을 때예요. 파라메랑 갈 때 승용차인데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첫 강의가 저고 두 번째 강의가 강병훈 사장님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멀리서 이제 서울까지 이제 모시고 오는 이런 코스였는데 저보고 운전하래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아이씨 무슨 사고냐 해. 바람이 이러면서 오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그러면서 막 이제 500만 단자 된 스토리 옆에 두면 찐 있는 스토리를 막 듣는데 강병호 사장님 파트너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한 명을 얘기하면서 걘 팀헬리트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애가 팀헬리트가 된 거죠. 저도 이제는 빠꿈이니까 얘는 지금 블루지만 팀헬리트 가려면 한 몇 년 걸릴 거야. 뭐 이게 저 혼자 이제 그 사람의 조직을 보면서 저 혼자 이제 하는 거잖아요. 됐다는 거예요, 팀헬리트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보다 조직이 작았어요. 진짜 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됐대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막 가슴이 막 올라오더라고. 미치겠네. 상용아, 제가 그랬거든요. 스폰서님 제 지널로지 보시잖아요. 제가 진짜 팀헬리트 갈 수 있어요? 상용아, 걔가 더 심했어. 우와, 그래요? 그래,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상용아, 걔네들은 둘이 써야 되지만 넌 혼자 쓸 수 있어, 돈. 맞아요. 조민국 사장님은 나보다 더 잘 되면 또 더블로 벌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그분은 부부였거든요. 난 싱글이었고. 그럼 커미션 들어오면 입도 2개, 어디도 2개니까 2배로 들어가지만 저는 혼자잖아요. 그게 비전이 확 꽂혀. 미치겠네. 팀헬리트가 되면 그 다음에 한국에 남자 혼자 팀헬리트가 없대. 여러 가지 막. 그리고 네가 투인즈라는 그룹 이름을 갖고 싶으면 또 윤성호 사장님이 팀헬리트가 돼야 된대. 왜 정연모가 정연모니? 위너페 팀헬리트가 정연모밖에 없대. 너 정연모 좋아하냐? 좋아해. 그럼 네가 정연모처럼 돼야지. 팀헬리트. 빼봐. 그냥 완전히 그때 궁지에 몰렸어. 궁지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는구나.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1000명 가까운 BDMS에서 외쳐버립니다. 제가 4라인까지 떨어질 때 5라인 4라인밖에 없을 때 질러버립니다. 반드시 팀헬리트 됩니다. 하면서 막 쳤어요. 근데 제 다운들은 저기 지널로지를 모르니까 막 감동적인 거야. 막 이제 진짜 근처에 갔나 보다. 어떻게 얘기해? 대고 얘기해야지. 맞잖아요. 대고 얘기해야지. 되기 전에 얘기하면 비전 떨어지지. 또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쳤죠. 제 진원을 다 보여줬어요. 그때 몇 라인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됐다. 19라인을 독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사장님. 우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미쳐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붙더래요. 사장님 숨소리만 들어도 붙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의 다이아나 블루 다이아몬드는 그 경험 한 번은 있을 거예요. 뭐지? 왜 미팅하는 족족 잘 되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파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혜린 사장님이 직급을 일찍 갈 수 있었던 거 우리 그때 투인즈가 다 알죠? 미친 사람인 줄 알았죠? 내가 봐도 막 한 달에 막 몇억 벌 것 같았죠? 그런 파동이 사람들을 미치거든요. 그게 글로벌 시장의 장점이에요. 그게 새로운 시장을 장악할 때의 에너지 파동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힘들었을 때 뭐냐면 다시 그 파동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예 싹을 엎어버리면 바보라는 거예요. 잘한 거를 뺏기면서 보완하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2013년 1월달 15일 정확히 나와 있죠. 뉴캠프,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어디 인파워밍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간 거, 혼자.
그때 당시에 또 KTX가 그걸 다 빌렸어, 뉴스킨이. 그걸 다 빌렸어. 그 다음 앉으면 내 이름이랑 이걸 줬어. 그래서 이걸 까는 거야. 근데 가는데 나 혼자 가잖아요. 쓸쓸해요, 우울해요, 침울해요, 암울해요. 그 네 가지를 다 합치면 돼요. 아, 좋긴 좋은데 손담비가 나와도 안 기쁜 거예요. 왜 나 혼자 보고 있지 이거? 내 파트너랑 같이 보고 싶다. 막 이런 거죠. 이슬기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같이 보고 싶다. 같이 표정 봐야 돼. 그리고 애들한테 내 파트너한테 증명해야 되니까 사진 찍어서 나 이거 있다. 일을 갈아요. 일을. 다음 6캠프는 되게 많이 데리고 가야지. 자, 한 달 지났습니다. 6캠프 이만큼 늘었습니다. 이만큼 는 거예요. 이때는 어디 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먼저 가봤으니까 일로 와. 일로 와. 그 사람이 이렇게 덩어리로 가는 애들 왜 이렇게 부러우니? 일로 와. 나 혼자잖아요. 저 예전에 혼자 있을 때 유병철 사람 저 챙겨줬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여기 우리랑 같이 앉을래요? 네. 다음날 뭐예요? 없어요. 그럼 다음날 짜장면 먹을래요? 감사합니다. 그때 첫 추억이야, 유병철 사장님이에요. 그 날 챙겨줬던 걸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너무 혼자 갔는데 그렇게 챙김받으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나 누구랑 놀아야 되지? 누구랑 배워야 되지? 뭔가 성과는 났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지? 이 파트너 가면 다 죽여버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게 된 거예요. 자, 리더스쿨도요. 혼자 갔는데요. 혼자 담임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없지? 내 파트너들이 담임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 근데 리더스쿨 우리 지금 담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트윈지 리더스쿨 담임들 훨씬 많을 텐데? 담임했던 사람들 박사사도 담임했었고 최익준 사도 담임 출신들 손 한번 들어요. 담임 출신들. 그러니까 담임 출신들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 안 온 담임도 되게 많을 거예요. 혼자 갔는데 어디 1박 2일 어디 가는 다 몰라. 제가 은근히 우리 트윈지 사람들이랑 친하지 제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너무 높은 사람 빼놓고는 잘 안 지내가지고 장기자랑하는데 내 얼굴에 그리겠대요. 그리세요? 저도 이렇게 망가져가면서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그러면서 잘 보세요. 2013년 6월 달에 꿈꿉니다. 9월에 반드시 내 첫 차예요. 지하 사는 놈이 8천만 원짜리 첫 차. 미쳤죠? 근데 미친 듯이 꿈꾸세요. 근데 저는 액션 했기 때문에 제 자신 믿었어요. 미친 듯이 데모하고 사람 만났을 때 9월 달에 이게 나올 것 같더라고. 했는데 9월 달은 못 탔지만 12월 2일 날 첫 차를 받아버립니다. 이때도 저는 데모하고 있었고요. 이때 윤세영 사장님이랑 박상준 사장님이랑 내 차를 끌고 옵니다. 전 그때 데모하고 있었어요. 박상준 전화합니다. 박상준 사장님. 이게 풀 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아, 제일 비싼 걸로 사세요. 끊어요. 왜?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전 차가 올 때 103호에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1시간 강의인데 50분 때 저 오늘 너무 설레어서 50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왜? 오늘 제 첫 차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103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따라가지고 그 상제리자 지하에 와가지고 박수 쳐주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열심히 하니까 운명 같은 일들이 저한테 너무 많았던 거. 너무 소중한 뉴스킨이에요. 자, 에이스 그룹에 속한 우리 지금 2013년 5월 20일 날 이 정도 조직이 지금의 트윈지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 명의 씨앗이 정말 자기 업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과 파동은 이렇게 조직을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퍼즐 이렇게 줄 때는 힘들지만 이 어느 정도 맞춰있는 퍼즐일 때 사람은 떨려요. 트립이 4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맞춰본 놈이 떨기 시작하고 두 번째 달 더 떨리고 세 번째 달 미쳐버립니다. 네 번째 달은 진짜 99.9%입니다. 사장님, 여성분도 쇼핑할 때 아예 영원히 있을 때는 안 떨리는데 사장님이 살 게 100만 원인데 90만 원 정도 모여있을 때 떨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아예 영원이야? 잘 안 떨립니다.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90만 원이 생겨서 10만 원만 남았을 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떨림이 가까우려면 한 달, 두 달까지 무조건 달성 한번 해보십시오. 세 달, 네 달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팀멜리터 처음에 제일 첫 번째 달이 제일 힘든 게 아니라 결단한 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결단해내야 되겠다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니까 방법과 여러 가지 내가 움직여야 될 계획을 스스로 짭니다. 스폰서가 짜주는 게 아니에요. 지 스스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을 달성했을 때 제일 어려웠고, 2달이 어려웠고, 3달, 6, 마지막 달이 제일 쉬웠어요. 그동안에 했던 근육이 있어서 6달은 그냥 눈 감아도 나는 될 거라는 확신이 2만% 있었어요. 2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만든, 리더들이 만든 이 시스템에서 첫 번째 달 반드시 달성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달에서 세 번째 달 제가 직접 운영하는 특별반까지 오셔서 4월 달까지 하시고 저랑 같이 발리 가서 제가 한번 식사를 맛있게 대접해 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터프한 거 좋아해요. 강은정, 내 여자 하자! 이게 좋지. 난 안 되겠지? 안 되겠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원지, 내 여자 하자! 김수환, 내 여자 하자! 나랑 같이 발리 가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발리는 여행일 뿐 성공 여기 안에 원칙 다 있다. 내가 가르쳐줄게. 나랑 같이 성공하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